부하시 탭 절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무효전력에 대한, 여기는 무효전력이 투입이 되고 뭐 빼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단지 전압에 대한 퍼센트만 있죠. 이건 부하시 탭 절환기가 2차 전압을 미리 조정합니다. 아까 OLCC라든가 IVR에 의해서 탭을 제어를 해가지고 전압을 제어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송도는 자동으로 탭을 전환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무효전력 종합 제어 시스템 해가지고 종합 제어 시스템.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무효전력 종합 제어 시스템인 중앙의 급전소 등에서 집중적으로 제어하는 종합 제어 시스템 개발. 전력거래소에서 이것저것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뭘 집어넣겠냐? 여기 보시면 발전기의 무효전력, 미리 정해진 감시점의 정보 및 제어 대상을 통해서 발전기에 무효전력을 투입하거나 조상설비를 투입하거나 LRT의 탭위치 등을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제어니까 여러가지 다 해줘야 되겠죠. 이쪽 저쪽 다 종합제어에서 전개통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효전력은 국치적이라고요. 한쪽밖에 제어를 못한다. 그래서 전개통을 다 하게 해서 얘도 올려주고 얘도 올려줬더니 저쪽에 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얘를 또 갑자기 또 옮겨줘야 돼요. 개통은 무효전력은 그냥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무효전력이 이제 국치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하더라. 전압무효전력의 대역 특성이 나옵니다. 큰 내용은 없습니다. 전압제어는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것인데 무효전력 제어를 실시하더라도 제어 지점과 아주 가까운 근방에서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게 국치적이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전압무효전력 제어에 있어서 개통 특성용소. 이거 뭐 앞에서 봤던 그 개통 특성용소하고 똑같죠. 전달함수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개념은 뭐냐? 여기서 A, A1, V1 뭐 나오는 부분이 이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한 전달함수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개념적으로. 뭔가 변수에 의해서 값이 틀려지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뒤에서. 네. 제어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변압기 탭을 제어한다. 그럼 델타 V하고 Q를 제어한다. 델타 V가 더 제어가 된다고 그러죠.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 플러스. 근데 얘가 임피던스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임피던스가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상황에 따라. 더해지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전압강화가 올라간다. 1 마이너스. 그럼 뭔가 줄어들었죠.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1 플러스 뭐로 갖춰진다고 그랬죠. 그럼 뭐냐?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전압은 올라갔다는 얘기죠. 탭이 줄어들었으니까 전압 강화가,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줄어들었으니까 전압은 더 올라갔다. 얘는 임피던스가 더 늘어났습니다. 밑에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전압이 또 줄어들었죠. 임피던스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반대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것처럼, 여기서 지금 전압 부분을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전압을 올려주려면, 그래서 전압이 올라갔던 부분, X1분의 X2분의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탭을 제어했다니. 무효전력 변화는 없는데 전압은 올라간다. 이겁니다. 근데 이 뒤에 가서 조상설비를 제어할 때 틀려진다는 거예요. 전압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조상설비를 투입하면 전압이 떨어진다. 투입하면. 무효전력을 투입하면서 이게 떨어졌다. 이건 반대 개념이고 얘가 또 떨어지는 거를 또 올려줄 수도 있겠죠? 개념이. 요거는 이제 무효전력을 진상무효전력이냐 지상무효전력이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또 틀려지겠다. 개념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 거는 넘어가고요. 큰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쪽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7-6, 7-7 이게 다 나와 있는데요. 아까 7-7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자료 중에 저번주에 보내드렸던 자료가 다른 거 있는데 여기도 SVC, 국민의 SVC 썼으니까 한번 보시면 SVC하고 SVG를 해라. 이건 이제 인버터가 들어가면 겁니다. SVG. 얘하고 얘 차이는 여기 인버터가 있다는 차이 뿐이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SVC는 이와 같이 아까처럼 이 그림은 이제 책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기억에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게 SVG 같은 경우 인버터가 들어간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SVC하고 SVG하고 차이는 인버터가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일단 크게 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 텍츠, TCSC 뭐 이런 부분은 아니죠. 여기 이제 그림 있죠. 이런 여기에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책에 있는 그림들이 다시 여기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 여기도 다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더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게 다른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예제 7-7 유형이 이제 비슷하죠? 좀 틀립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 얘가 이제 그 유형이 똑같죠? 네.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기 문제는 여기 3개인데 얘는 2개밖에 안 합니다. 책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원의 단자 전압을 1% 올렸습니다. 1% 올렸다는 건 여기서 또 PU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PU로. 여기 다 PU로 계산이 됐죠. 0.2, 0.2, 154. 이런 것들. 왜냐면 PU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계산값이 작아지니까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단위법으로 계산하면 0.2, 0.2 다 더한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얘 다 더해진다고요. 그럼 전력 계통의 임피던스 부분이 다 나오죠. 직렬에서. 그럼 거기서 지금 단자 전압을 올렸다는 게 요 전체 부분에서 요만큼 올렸다는 얘기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보시면 전체에서 요만큼 올렸다는 거는 그게 0.08인데 얘가 뭐라고요? 1000MV라고. 아니, 이게 1000MV일 텐데. 여기 있네, 1000MV. 교과서에는 7-18이 있는데 이 18 부분이 앞에서 나왔던 그 부분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에서는 1000MV라는 게 지금 빠졌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근데 답안에는 1000MV라는 게 나왔다니까. 문제 조건에 아까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아까 있었는데 1000MV로 돼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빠진 거죠. 문제 조건에서 1000MV를 놓고 3, 4로 났을 때 1000MV일 때 8MV 정도만 투입해 주면 되죠. 2번 문제는 뭐냐면 변압기 1의 모선에 10MV를 투입했을 때 여기다 10MV가 더 투입이 된 거죠. 변압기 1의 모선에요. 그럼 얘는 이쪽을 하나 보고 얘 이쪽을 하나 보는 거죠. 2개 계통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0.2란 계통이 여기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통이 2개가 보여지는데 이런 계통 XX1이라는 부분이 있고 XX2라는 계통이 보여진다는 거고요. 모선 1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계통 하나가 0.2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럼 요거를 다 더한 계통이 XS1을 해가지고 나온 거고 이게 XS2로 나왔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게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럼 얘 병렬이죠. 이 병렬이 있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병렬로 계산이 된 겁니다. 거기에 투입이 된 거니까 그만큼 투입이 되면은 요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퍼센테이지에서. 그래서 그거를 퍼센테이지는 이만큼 된다. PU하고 퍼센테이지는 100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단학적에서. 요거다 100을 곱하면 퍼센테이지가 되는 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100으로 나눈 게 PU니까. 요거는 왜 18이 됐냐. 19개 탭이라고 그러면은 1부터 19번까지 얘기가 있습니다. 1부터 19까지 있다. 그러면 얘는 하나 빼야죠. 요 사이는 18개밖에 없습니다. 탭을 제외하시면. 1번이고 얘가 19번이니까. 그러면 그거 빼기 1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게 이거 안에 탭의 개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18이 된 겁니다. 그게 몇 프로가 떨어졌을 때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한 개 탭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 19개 탭인데 10%가 변동이 됩니다. 10%.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여기는 20%가 됩니다. 여기 문제의 조건에서 보시면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라는 건 요거 기준으로 플러스 10%, 요거 기준으로 플러스 10%니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건 뭐죠? 20%입니다. 20%를 근데 몇 개? 19개 탭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니까 이거 20%를 18개로 제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1, 2, 3, 3, 4, 5에 이거니까 2차 측도 똑같겠죠? 20%를 아까 전체 부분이 20%인데 그걸 18개로 탭을 하니까 한 개 탭은 1.11%씩 제어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전체 임피던스는 1.25니까 1.25분에 얘가 들어가니까 얘는 또 똑같습니다. 델타 Q는 X의 분의 델타 T는 여기 또 나왔죠?
여기. 이 수식 그대로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들을 푸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순시제 정식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순시 제어라는 순간적으로 제어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제어해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빨리빨리 제어를 해주려면 계산기로 제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이 이어가나 아니면 계산기에서 빨리빨리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컴퓨터로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시 제어 문제는 적정 규모의 성능 계통을 하나의 제어 그룹으로 해서 각 지점의 전압 및 무해 전력 제어를 협조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 딱 보고 상황 봐서 이거 올려 저거 올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계속 변동하니까 컴퓨터에서 제어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모델링해서 계산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력줄을 계산했을 때도 기준 모선을 정한 다음에 발전기 모선을 정하고 그 다음 부하 모선을 정한 다음에 계산을 했었죠. 근데 그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반복법으로 계산하는데 가우스 자대법을 이용하거나 뉴턴 락스법을 이용했죠. 여기서도 그런 계산 알고리즘을 쓰는데 어떤 식의 순서로 계산을 해주고 어떤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느냐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키워드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하실 일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하니까. 근데 아까 가우스 자대법이나 뉴턴 락스법 보면 여러분들 계산해서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형태만 보면 되는데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1번 정정 조건. 저희가 계산할 때 수목, 평, 총, 연, 수요일, 목요일, 평일은 총각들이 연애하는 날이다. 수급 조건, 목적 함수, 평가 함수, 총 연력의 최소 조건으로 계산을 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정목제, 정정 조건을 가지고 목적 함수를 만든 다음에 제한 조건에서 계산해 나가면 된다. 먼저 어떤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는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정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여기 보시면 정정 조건이라는 얘기가 되겠다. 어떤 범위 내에 유지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를 제어를 할 것이냐. 그 목적에 맞게끔 제어를 하기 위한 부분이 뭐냐. 정목제에 가지고 목적 함수가 있다 이거죠. 성존손실 최소화라든가 조종설비의 조장량 최소화 등을 통해 가지고 효과를 최대하게 합니다. 그 목적 함수가 있다는 거죠. 정식화하는 과정이라 되니까 그 뉴턴 락스법이나 그것처럼 해 나가는 단계에서 역행렬을 가지고 뭐 한꺼번에 이제 계산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얘도 외워 주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됐죠? 나중에 보면 제한 조건이 나왔죠. 어느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또 계산해주고 또 그런 부분 나왔지 않습니까? 얘도 이런 것들을 범위 내에서 정정 조건과 목적 함수를 만족하게끔 이게 넘어가는 버리는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제한 조건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제한 조건에 맞는 최종값을 정의를 해줬죠.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셨던 6장에서 전력계통의 경제운영 쪽에서 이런 그 제한 조건에 맞춰가지고 한 번 더 계산 또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목제 해가지고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거 푸실 일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정 조건은 뭐냐? 이렇게 정정 조건은 아닙니다. 이거 쓰실 수 있나요? 그냥 나중에 보시면 순시 제어를 이제 하는 계산 방법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흐름 정도만 써주시면 되고 이거 하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의이기 때문에. 정정 조건 나왔으면 뭐라고? 목적 함수. 그 다음 뭐가 나오고? 제한 조건 나왔다. 정목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 여기서. 나머지 부분, 제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다 그냥 설명드렸던, 전력계통의 경제운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이것도 뭐냐? 비선형을 정수화해서 계약하는 문제다, 이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뭐니까?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선형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전부 다. 그걸 2차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면은, 가우스 자이덴, 아니면은, 뉴턴 락스법, 아니면 자코비안의 역행렬을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해주는 이런 식으로 콘셉트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요? 순시제어. 전압과 무해 전력을 순시제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정 조건과 목적 함수하고 제어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컴퓨터에서 빨리 계산한다. 컴퓨터에서 어떤 방법들을 이용할 거냐? 그것도 비선형 정수화를 비선형을 그 선형처럼 계산하는 방법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는 게 그 뒤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선형계획 아까 좀 선형화 한다는 얘기죠. 미분법, 미분했었죠 그때.
반복법 할 때 어떻게 되십니까? 편미분 해가지고 막 계산을 하고 막 이렇게 됐죠. 동축계법이 있고, 뭐 이산계, 이산이라는 건 사실 이거 신호처리공학에 나오는 부분인데, 좀 어렵습니다. 신호처리공학에서 나왔어요. 글에 대한 법 해가지고 쪼개나가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어효과 최대 변수 탐색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반복법하고 비슷하죠. 탐색을 한다는 건 뭔가 하나씩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 설명을 하지 않고 6번만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이 탐색법은 어떻게 탐색을 하느냐? 전압을 제어하고 송전선실을 정상하고 운전변이 및 변수의 정정 조건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아까 뭐였죠? 정목 제였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죠. 제어 조건은 전압을 제어해가지고 전압 성질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변수를 조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아까 이 반대 컨셉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조건은 그렇게 했는데 그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거꾸로 계산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앞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하고 거꾸로 계산해라. 이렇게 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전력계통의 경제운영에서 수요일, 목요일, 평일은 총 연료비 최소 조건이다. 그러면은 목적함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수급함수는, 수급조건은? 수급조건, 목적함수, 평가함수 계산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평가함수는 수급조건, 여기다 라그랑제 미정 계속 넣은 다음에 목적함수, 평가함수로 계산하시라고요.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계산할 때 거꾸로 계산한다고. 하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얘도 그냥 외우기가 쉽다는 얘기죠. 수목평 총면에서 얘가 수급조건이었고 얘가 목적함수였고 얘가 평가함수입니다 라고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이거는 좀 잘 안 나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력주를 실제로 많이 쓰는데요. 그거가 나오지. 이거 지금 컴퓨터로 계산하는 걸 내가 알아서 뭐합니까? 안에서 컴퓨터 계산기 알고리즘을 알아서 내가 뭐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답을 써야 되니까 그때는 아까처럼 정목제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정정 조건에 의해서 목적함수 이용해가지고 제한 조건에서 하는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 전압을 제외해가지고 그 송준선실 경감이 최소화되는 정정 조건으로 그 계산을 해내가면 된다. 근데 그거를 반복법에 의해서 계산한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 나머지 몰라도 돼요. 반복법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미분을 한다는 건 기울기를 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지금 나중에 보시면 이제 적분을 한다는 건 쪼갠다는 얘기죠. 미분을 한다는 건 그걸 최소값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분을 한다는 거예요. 얘도 결국 미분입니다. 미분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함수가 있습니다. 미분한다는 거는 여기서 쪼갰습니다. 여기서 최소값이 여기죠. 그래서 또 쪼갰습니다. 최소값이 여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쫓아나가는 거예요. 여기 있느냐, 최소값이 있느냐, 여기 최소값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쪼개나가면서 어떤 그 범위 내에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미분이라는 게 0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요게 0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여기는 이렇게 계산하면 기울기가 0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지점을 찾는 게 미분입니다, 사실. 적분은 그걸 쪼개가지고 평균을 내는 게 적분이고요.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요? 요 그림이 있고, 요 그림이 있고, 요 그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탐색을 하는데, 이렇게 탐색을 한번 해본다. 그리고 이렇게 탐색을 해본다. 그랬더니 여기 최소값이 여기 나오고, 여기 최소값이 여기 나오고, 여기 최소값이 여기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부분을,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이렇게 해보면은, 요 구간에 대한 변수가 하나 나오겠다. 또 이렇게 잡았더니 요 구간에 변수가 하나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도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의 변수를 잡았더니, 그 최소 범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몇 개를 탐색해 나가다 보면은 어떤 그 변수들 안에서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초기의 상태를 결정해서 뭐라고? 전압 제어하고 손실 경감한 다음에 제어 조건을, 정정 조건을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아까 여기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고 처음에 조건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만 흐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셔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혹시라도 10점짜리 나온다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푸라기 들어서 잡는다라고 해서 자기가 다 외우셨으면 이것까지 외우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빼시라는 거예요. 뭘 외우냐? 이 뒤에 제어 방식. 25점짜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개별제어, 협조제어, 종합제어 그림을 그리려면 쫙 그려야지만 되는데 그 개별제어, 협조제어, 종합제어가 나오기 전에 뭐 무유전력의 발생을 하고 소비량이 이렇게 되는데 발전기에서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고 동기제상기에서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별제어하고 협조제어하고 종합제어를 한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설명하기 좋다 이거죠. 내용은 제어 방식을 설명해 주시고 25점짜리가 나왔지만 그 제어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발전기의 동기저상기의 그 무유전력 공급 제어를 발생과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앞에 서두에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제어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 시켜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제어 방식이 나왔는데 전압 제어 방식 앞에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QV 주파수 제어 방식 PF 그 부분에 대한 검출과 조작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전력계통 전체 여기는 국지적 여기서 뭘 제어한다? 발전기, 변압기, 조상설비를 제어한다. 여기서 뭐 전압,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제어해서 전압을 다 제어할 수 있다. 유효전력 조율을 제어하는 게 바로 변압기 탭제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전압강을 제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전압을 제어하는 거예요. 무효전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전압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압강을 제어함으로써 전압을 올려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딱 나옵니다. 전 전력계통의 전압 제어를 한 개소에 집중시키거나 또는 계층 구조의 제어 시스템으로 종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종합 제어 방식이 있다. 그러면 이게 보시면은 이제 개별 제어냐, 종합 제어냐 이렇게 나왔죠. 협조 제어도 분명히 나와있죠. 이게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은 1번, 2번, 3번이 나와요. 한 전기소 이게 뭐라고요? 개별 제어. 비교적 가깝게 인접한 전기소까지 두 개란 얘기죠. 협조 제어 옆에 있는 놈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계통 전체 종합 제어. 여기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럼 개별 제어는 1, 2, 3로 나눠는데 개별을 뭘 할 거냐? 발전기를 제어할 거냐? 변압기를 제어할 거냐? 조상설비를 제어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개별 제어 1, 2, 3가 나눠진다고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그 개별 제어 1, 2, 3가 기본세에서는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답안지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요. 결론 뭐죠? 결론은 종합제어입니다. 종합적인 계통 운영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종합적 계통 운영 자동화의 일환으로서 뭐 전자계산기에 한 종합 제어와 자동 제어를 할 수 있다. 뭐 전환 무효 전력의 자동 제어를 실시한다. 전자계산기가 컴퓨터를 하겠다는 얘기죠. 컴퓨터를 하니까 계통에서 아까 했던 부분들이 아까 무효 전력을 해가지고 뭐 그 탐색법 같은 것들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별 제어는 하나니까. 발전소의 AVR 문제. 여기 AVR 그림은 안 그렸지만은 AVR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발전소에. 그다음 변전소의 LRC 탭제어한다는 얘기, OLCC 탭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상설비, 션트리액터나 SC, 그리고 변전소에서의 AQR이나 AVR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건 AVR하고 AQR이 이 변전소에 추가됐다는 게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얘를 제어하거나 얘를 제어하거나 얘를 제어하거나 얘를 제어하거나 얘를 제어한다. 각각을 따로따로 제어를 한다는 게 개별 제어인데 그걸 개별 제어 1, 2, 3에서 어느 부분을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1, 2, 3가 나눠져 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전 검토의 경우와 다른 조류 조건이 생겼을 경우 적절한 무효전력 조류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거. 단점이죠. 하나만 제어하니까 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또 각 전기소의 조상설비가 한계점에 달해서 내가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은 운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개별제어니까 하나만 제어하니까. 또 개별제어이기 때문에 적응 제어를 할 수가 없다. 적응 제어가 바로 협조 제어라든가 아답티브, 적체적 신경주 나오죠. 적체적 신경주 해가지고 EMS 단계에서 설명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적체적 신경주, 경제부합해본 적응 제어, 적응 제어가 뭐라고? 최적 제어라고. 이 아답티브가 적응 제어라고. 맨 위에 있는 EMS 쪽에 대한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협조 제어. 개별 제어와 발전소에서의 유효전력 제어를 협조시키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정도. 부분 계통의 적응 제어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 그림 보시면 됩니다. 부분, 계통. 계통이 들어간다는 발전소하고 조상설비에 대한 제어인데 그걸 계통해서 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제어를 한다. 이 그림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모니터 같은 거 없죠? 그냥 다 따로따로 설치하죠. 종합제어를 이제 넘어갑니다. 협조제어, 종합제어를 넘어갑니다. 주제는 뭐 많죠.
통신도 받아야 되고 수신도 해가지고 서로 중앙전화센터에서 이쪽 저쪽에다 다 넣어줘야 된다. 뭐라고요? 발전기, 블루를 이렇게 관련된 데서 이런 것들을 다 제어가지고 제대로 제어가 되는지 다시 백업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시 또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그리기가 힘드니까 아까처럼 뭐였죠? 발전소에서 ABR, AQR, 변전소에서 조상설비 그게 전력계통에서 ELD로 계산이 돼가지고 계통에서 외란에서 제어를 한다. 이런 부분의 그림으로 바꿔 그리시면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있습니까? 요 그림을 그려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습 문제가 또 하나가 더 들어가네요. 네. 7장 부분이 끝났습니다. 7장에 대한 문제들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압 무해전력의 필요성. 제가 저번에 설명 드리진 않았지만 보시라고 했습니다. 무해전력과 전압방향 관계식 5가지나 있다면서요. 근데 제가 가르쳐드린 건 2가지 정도입니다. 극좌표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부분, 그다음 삼각함수로 계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가율을 이용해서 벡터로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그 2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전압 변동의 원인은 무해전력의 변화임을 증명해라. 그리고 딱 애매하죠? 25점짜리를 풀 수도 있고 10점짜리를 풀 수도 있죠. 근데 요것만 봤을 때는 25점짜리를 풀어도 됩니다. 이게 25점짜리를 나왔으면 그 수식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25점을 맞게 주는 거죠. 근데 몰랐을 때는 여러분 10점짜리를 풀어주셔야 되니까 10점짜리를 먼저 열어주시라고. 콘덴서 용량, 전압 변화율. 이게 바로 여기 역률 부분 나온다고 해요. Q 성분이 들어가면 역률이 올라가니까 역률 되어서 문제들이 여기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기준전압, 조상설비, SVC, 팩츠, 개통전압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8장 고장에서 개통보호가 들어갈 겁니다.